대표님 어떤 업무 보세요? 네. 저는 지금 3월에 이제 법인세 결산하고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해야 돼서 그 전에 가결산 한 것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세금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세금요? 네.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이제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은 법인세라는 걸 내고요. 그다음에 일반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5월 달 또는 이제 6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지금 이제 3월 다 돼서 법인세 신고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꾸 세금 얘기하시는데 네.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세무사업을 하고 있는 박성호 세무사라고 합니다. 아, 세무사시구나. 네. 저 살아있고 숨쉬는 세무사 처음 봐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세무사라고 하면은 네. 다 사무장님들이나 아니면 직원분들이 상담을 하고 직접 살아있는 세무사는 처음 봅니다. 예.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세무사로서 이제 대표님들이랑 직접 소통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결제도 직접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미팅도 대표님들이랑 직접 한 번씩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업무를 보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과 관련된 업무는 거의 다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소득과 관련해서 소득세, 법인세 신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재산과 관련된 부동산을 양도를 한다, 판다, 또는 증여를 한다, 또는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을 받았다. 이럴 때 발생하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이제 그런 것들 신고하는 업무도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세금을 내기 전에 세금이 대충 얼마가 나올지 이런 거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싶은 분들 상담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미리미리 절세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상담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제 같이 미팅 잡아서 그런 거 이제 말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이 책 다 외우고 읽고 해야지 세무사 되는 거예요? 이 책은 이제 실무서인데 실무서를 사실상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것들은 외우고는 있지만 단편적인 것까지는 외울 수도 없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책에는 돈을 좀 아끼지 않는 편인 게 실무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대한 많은 케이스를 접하려면은 책을 통해서 이론이나 아니면 실제 사례 또는 예규 판례를 이제 찾아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이렇게 좀 많이 사서 시간 나는 대로 이제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게 회사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세무사님들이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은 아닌데 사실상 이게 법인과 관련된 실무 처리를 하려면은 또 상법까지 좀 많이 알고 있어야지 업무가 편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책을 좀 많이 사서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세무사 등록증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등록증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뭐가 달라요? 등록증, 자격증? 일단 자격증은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격증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무사 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개업을 하려고 하면은 세무사회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할 때 나오는 것이 이제 세무사 등록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받을 때 기분 엄청 좋으셨겠어요? 그때는 참 기분이 좋은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바쁜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무사님이시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개업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자영업자랑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게 전문직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고요. 이제 일반 자영업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기를 판다 이런 것과 똑같이 저희도 이제 세법이라는 지식을 파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세에 가까운 절세 꿀팁. 탈세 아닙니다. 절세 꿀팁. 예,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일단은 절세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좀 낮아졌다라는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그러려면 일단 지출에 대한 증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는 요번에 이제 아는 그 고깃집 하시는 분인데 인테리어를 새로 했습니다. 근데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부가세만큼은 돈을 안 받을 테니까 그냥 현찰로 주고받자라고 하셔서 그냥 현찰로만 주고받았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적격 증빙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적격 증빙이라고 하면 이제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제 이런 것들이 적격 증빙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부가세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용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은 꼭 발급을 받으시고요. 부가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미리 더 주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그 부분만큼은 내야 될 부가세에서 공제를 받거나 아니면 부가세 환급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내신다고 가슴 아파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그렇게 적법하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셔야지 비용 처리까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없이 비용 처리를 하면은 이제 나중에 증빙이 없는데 이게 왜 비용 처리를 했냐라고 이제 세무서에서 실제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를 고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근로자분들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을 적법하게 취득을 하시고 또 이제 인건비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알바생들이 3.3% 프리랜서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면은 4대 보험을 드시던지 아니면 이제 프리랜서로 고용을 하셔서 적법하게 원천 징수도 하시고요. 비용 처리도 적법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사업자 카드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요 사업자 카드는 어떻게 써야지 조금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일단 사업자 카드는 제일 좋은 건 꼭 이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쓰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더라도 부득이하게 뭐 예를 들어서 거래처 접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골프장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좀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이제 백화점에서 좀 나름 고가의 물품을 샀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그런 것들은 접대비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똑같이 비용이긴 하지만 일반 카드 긁어서 내는 비용과 이제 접대비는 차이가 좀 있는데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추가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이 접대비 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카드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세금 관련해서 가장 무서운 게 세무조사거든요. 네. 혹시 세무조사 나오면은 막 번제자 취급 당하면서 저를 막 잡아가나요? 꼭 그렇진 않고요. 이제 세무조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세무서 조직 내에서는 이렇게 샘플을 돌립니다. 샘플을 돌려서 이제 로또 번호 뽑듯이 이제 하나씩 걸리는 대상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나가는데 그건 어떤 혐의점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이제 나가야 되는 그냥 소위 말하는 이제 쿨타임이 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쿨타임이 돌아서 이제 나온 거니까 특별히 혐의점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혐의점이 있어서 나오는 부분은 정말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진짜로 세무서 사람들이 이제 조사관님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정기적인 그냥 형식적인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실히 임하시고 소명을 하시면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럼 만일 세무조사를 받는다라고 공문이 떨어졌을 때 네.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일단은 세무조사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사업자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아니라 기장을 하시는 세무사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세무 전문가분들을 이제 고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선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조사 기간에는 그 세무 대리인, 조사를 대리하는 그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소명도 하시고 이제 필요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제출도 하셔서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성실하고 잘 하시는 분들 만나시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은 요거 세무사 시험 치실 때 몇 번 만에 합격했나요? 저는 횟수로 따지면 거의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는 계속해서 했는데 이제 2차에서 계속 이제 한 끗 차이로 떨어지는 바람에 계속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마지막 한 번 딱 더 해보고 안 하면 때려치우자 이런 마인드로 갔는데 그때 또 운 좋게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92년생인데 네. 좀 빨리 합격하신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빠르지도 않고 이제 늦지도 않은 딱 평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뉴스에서 보니까 한 해에 한 2만 명 정도가 응시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많은 수험생들이 있는데 네. 좀 합격 노하우라든가 수험생들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합격 노하우는 일단은 계속 들이붓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들이붓고 공부하고 까먹고 공부하고 까먹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계속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지식이 굳혀지면은 이제 그때 찰랑찰랑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서 이제 시험 보고 이제 결과 나올 때까지 한 3개월 걸리거든요. 3개월 나올 때까지 푹 쉬시고 만약에 떨어지시더라도 사실상 한 번에 붙기는 쉽지는 않은 시험입니다, 사실. 그래서 너무 절망하실 필요도 없고 저도 여러 번 실패를 겪어봤으나 계속 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그래도 이 시험에 뜻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될 때까지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 전문직 시험 공부하시는 수험생들 보면 네. 정말 인생을 걸고 공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딱 세무사라는 직업을 합격하고 나서 네. 인생이 달라지나요? 일단은 인생이 달라진다는 의미가 이제 어떤 건지는 사람마다 다를 건데 속된 말로 이제 뭐 밥벌이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그냥 제가 하루 세끼 밥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나쁘지 않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세무사님, 제가 어떤 통계에서 봤는데 네. 우리나라 그 8대 전문직 거기서 가장 소득이 높은 직업이 세무사래요. 인정하십니까? 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100% 인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세무사라고 하면은 개업을 하신 세무사님들을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상 개업을 하신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상방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가 일을 좀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돈이 자동적으로 많이 벌릴 거고요. 배를 챙기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그런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이제 하실 거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차가 좀 심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세무사 이쪽 업계에서 좀 유명하시고 저명하신 세무사님들 보시면은 상당히 돈을 잘 버는 것 같긴 합니다. 박성우 세무사님께서는 다른 특별한 게 있을까요? 저는 아직 나이가 그래도 젊은 축에 속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직접 이제 소통하고 이제 현장도 한 번씩 방문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소통하면서 그냥 책상에서만 앉아서 이제 업무를 하지 않고 직접 다니면서 대표님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이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해결 의지가 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세금 신고라고 하면은 그냥 떼대서 소득 얼마니까 세금 신고 이렇게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컨설팅을 통해서 이 소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앞으로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상 이제 소득이 쌓여서 이제 재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세나 이제 법인세 그런 신고뿐만 아니라 이제 재산에 대한 세금을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속이나 증여까지 미리미리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는 즉 소득과 재산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세금 관리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주식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비상장 주식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상장을 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도 나중에는 상속인한테 상속재산으로 상속이 됩니다. 근데 사실상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면은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고 그걸 누가 돈 주고 사려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사실상 가치는 없겠죠. 근데 재산이니까 어찌됐건 간에 거기에 대해서 상속세는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미리 법인세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재산에 관련된 뭐 상속, 양도, 증여까지 한꺼번에 올인원으로 그렇게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요즘에 3.3 같은 어플도 엄청 많잖아요. 네. 요거 개인이 직접 하는 게 좋나요? 안 그러면은 세무사님한테 의뢰해서 기장을 하는 게 좋나요? 웬만하시면 이제 세무사님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기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3.3이 지금 이제 세무사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지금 이제 고발 조치가 들어간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진짜 세법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환급을 좀 더 많이 받게 해서 뭐 사업자들을 이제 사실상 이제 속된 말로 꼬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3.3으로 이제 신고하신 분들을 세무서에서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도 제 건너 아시는 분은 지금 이제 그걸로 지금 추징이 좀 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3.3은 적법한 루트는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세무사님들한테 직접 의뢰하시고 일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벼랑 끝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네. 기장 맡기면 너무 부담이 큰데요. 기장료 얼마인가요, 세무사님은?
기장료는 일단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88,000원으로 시작을 하고요. 근데 이제 매출이 기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매출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월 기장을 하실 필요는 없고 부가세나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가 돼서 그때 단건적으로 이제 의뢰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업무 보세요? 지금은 연말정산 관련해가지고 서류를 받고 그리고 그 직원분들께 연말정산 세금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는 회사 초창기부터 근무를 해가지고 올해 3년 차 됐습니다. 그럼 뭐 엄청 일 잘하시겠네요. 네. 우리 박성호 세무사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도 다른 세무사 사무실을 몇 군데 다녔었는데 우선 저희 세무사님은 젊기 때문에 직접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들께 전임을 하시고 일을 조금 참여를 안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세무사님은 그 거래처와도 직접 다 대면 상담을 하시고 또 저희 직원들의 그 애로사항 같은 것도 잘 들어주시는 세무사님이십니다. 이거 상사한테 좀 그러긴 그렇지만 약간 귀여운 단점 한 게 없을까요? 귀여운 단점이야? 네. 플랜맨. 저희 세무사님은 되게 동안이세요. 네. 정말 엄청난 단점이네요. 대표님 지금 어디 가세요? 네, 저는 오늘 이제 강의가 있어서 강의 촬영하러 갑니다. 강의요? 네. 세무사님인데 무슨 강의도 교수님이세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이제 재무제표라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지출했는지 이제 소위 말하는 장부라고 하죠. 그런 장부를 좀 어떻게 연구를 하면은 사업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러 갑니다. 그러면 오늘 각 분야 대표님들이 와서 세무사님의 강의를 듣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오, 멋진데요? 이런 강의는 자주 열어주시나요? 주기적으로 강의를 하는 편이긴 한데 이런 특수한 주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들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고 하실 건데 이게 사실상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사업으로 번 돈이 이제 지금 내 통장에 얼마 있는지 그거는 뭐 사실상 다들 알고 계실 건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표님 강의 되게 열심히 들으시던데 네. 어떻게 좀 사업에 도움이 될까요?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제가 원래 경영학과를 나와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떤 부분을 사업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막막하고 솔직히 잘 몰랐는데 이번에 대표님 강의를 통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와, 세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지켜보니까 정말 하루하루를 갓생 사시네요. 너무 힘듭니다. 예, 역시 돈 버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강의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 되게 감명받고 멋있게 봤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세무사님의 목표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목표? 저는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이제 너무 세금 많이 내는 건 별로 안 좋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벌어서 세금 많이 내고 싶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